안녕하세요. 영국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 파자마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삼류근통이라는 병, 제가 어떻게 이 병을 진단받게 됐는지와 저의 그 삼류근통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 발병 시기가 한 2년 전이에요. 이제 2년 전, 그때 제가 아직 덴마크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정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쪽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조금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그냥 뭐 장 보러 갔다가 무거운 걸 들었나? 뭐 잠깐 삐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엔 여기만 이렇게 아프더니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른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게 일주일 안에 정말 온몸의 모든 관절로 이게 번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설마 했는데 발가락도 약간 아픈 것 같았는데, 발가락 전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손가락, 그리고 뭐 어깨도 아프기 시작하고, 팔꿈치, 그리고 발목, 진짜 무릎, 다 이렇게 온몸의 모든 관절이 너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 멘붕 상태죠. 근데 이게 한국 같으면 그냥 곧바로 이제 아무 병원이나 뭐 정말 너무 심하면 응급실에 가서 이거를 이제 진료를 받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그러지 않아요. 특히 덴마크는 나의 주치의가 딱 한 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가는 주치의가 그 주치의한테 가서 먼저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또 타이밍이 또 안 좋게 이제 주치의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주치의가 휴가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한 일주일 동안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진통제를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근데 그 하루하루가 이렇게 악화가 되고 아프고 이렇게, 그리고 손이 아프고 하면은 집안일 하기도 되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일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그 걱정과 근심과 그 고통과, 그래서 정말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그렇게 제가 우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 주치의가 왔고, 이제 그날 주치의가 돌아오는 그날 아침에 부랴부랴 가서 이제 설명을 했죠. 제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내가 좀 이렇게 됐고, 뭐 온몸의 모든 관절이 너무 아프다. 주치의가 딱 보더니 이제 손가락이 붓긴 부었대요. 그래갖고 제가 곧바로 이제 류마티스랑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저를 이제 소견을 해줬어요. 이제 연결을 해줬죠. 그러면 이게 곧바로 제가 그럼 내가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갈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따로 예약을 해서 거기에 가능한 시간을 예약을 잡아서 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또 그쪽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예약을 잡는다는 게 며칠 걸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영국에 비해서 덴마크는 훨씬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 있는 그 류마티스 전문의를 보러 갔죠. 전문의를 보러 가서 설명을 했어요. 모든 관절이 아프다. 그래서 그 전문의가 제 그 손가락에 이렇게 젤을 바르고 초음파를 하더니 염증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붓긴, 약간 육안으로 봤을 때 붓긴 부었는데 이게 약간 류마티스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류마티스면 보통 이렇게 빨갛게 무르면서 팅팅팅팅 불어오르는데, 저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 초음파로 봤을 때도 염증도 거의 없고, 대신 육안으로만 이렇게 살짝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류마티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해보고, 우선은 자기가 온몸이 이렇게 관절이 아프고 부어 있으니까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서 엉덩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그때 되게 약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엉덩이에 주사 많이 맞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보통 근데 해외에 살면서 그렇게 엉덩이 주사를 맞아본 거는 덴마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에다 주사를 그것도 남자 선생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주사를 맞고 이제 집에 와서 그래도 살았다.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붓기는 사라지겠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좀 괜찮아지는가 싶어서 한 이틀, 3일 있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때는 한 몇 주, 적어도 스테로이드 효과가 몇 주는 지속될 거라고 하셨는데, 뭐냐면 이렇게 전신 주사를 이렇게
맞는 거는 그냥 먹는 스테로이드 약보다 훨씬 강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약간 붓기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며칠 정도 약간 가라앉는가 싶더니 이게 다시 또 재발하는 거예요. 다시 또 손가락이 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보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찾아갔죠. 찾아가서 설명을 했더니 그게 자기가 그러면은 조금 부족했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제 두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맞았어요. 한 며칠 만에. 한 3, 4일 만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좀 강도를 세게 더 많이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붓기가 사라지겠지. 좀 덜 아프겠지. 그랬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붓기가 빨리 사라지지 않고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거 영국과 덴마크의 이런 유럽 의료 체계를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때는 너무 멘붕이었어요. 갑자기 건강하다가 온몸 전신이 너무 아프고 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의료 체계를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느려 터져서 너무 걱정도 되고 나는 당장 이제 리차드랑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그때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날도 별로 안 남았고 해서 한국을 가기로 그때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랑 얘기를 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어차피 우리 이제 영국을 갈 거니까 그 사이가 그 텀이 조금 남으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먼저 이제 진료를 받고 조금 그러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리차드랑 상의를 해서 상의 끝에 이제 예나는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조금 데려가기가 조금 그랬고 예나가 막 안 간다고 또 그랬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둘째 티유를 유치원에 다녔던 둘째 티유를 데리고 먼저 한국에 가서 진료를 보고 있자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제 제가 티유를 데리고 먼저 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었죠. 그래서 한국을 들어가는 날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냥 쉬면 되는 줄 알고 그때 정말 한국 가기 전 일주일 전까지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애들 학교 가고 누워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도 많이 빠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갈 때도 많이 걷잖아요, 공항에서. 그때도 제대로 막 발목도 아프고 발도 아파갖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갖고 잘 걷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때 그렇게 아픈 2, 3주 사이에 정말 살이 엄청 많이 빠져서 해골 같았어요. 그때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됐었던 거라서 제가 살면서 정말 제일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 근데 전 정신적인 스트레스랑 진짜 모든 게 다 컴바인 돼갖고 최악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티유를 데리고 막 무릎이 아파서 막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막 맨소레난 같은 거 막 바르면서 한국을 갔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친정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친정집에 갔더니 이제 엄마 아빠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제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갖고 한국에 왔으니 이게 반가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래도 한국은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등록을 해서 그래도 티유는 먼저 보내놓고 진료를 이제 받으러 다녔죠. 진료를 받으러 다녀서 이게 제일 처음 간 게 이제 아줌마들 입소문에 의해서 류마티스 이런 데로 잘한다는 데가 이제 그 압구정에 있는 김성윤 내과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그 덴마크에서 했었던 똑같은 그런 피 검사나 뭐 이런 초음파랑 이런 걸 다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던 거예요. 피 검사도 류마티스 그런 인자가 없고 그리고 뭐 붓기도 초음파에서 염증도 많이 안 잡히고 그런데 저는 관절들이 계속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처방해 주신 이제 약들을 복용해 보긴 했는데 덴마크랑 비슷하게 별로 차도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한국에 왔다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이게 더 멘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좀 뭔가 답이 나오겠지.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지. 뭔가 해답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덴마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약을 먹어도 나는 계속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우울해하고 이제 덴마크에 두고 온 그 딸이랑 남편은 걱정이 되고
내 몸은 계속 아프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게 관절뿐만 아니고 갑자기 이제는 이제 다른 새로운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었냐면 그러니까 근육들이 아파요. 갑자기 이렇게 관절이 없는 이렇게 등 뒤에 갑자기 너무 아프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 막 약간 없었던 근육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이나 뭐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섬유근통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차가 되게 심해요. 이게 개인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관절로 시작해서 류마티스랑 혼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류마티스처럼 관절병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근육통으로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냥 걷다가 보면은 막 종아리도 땡겨서 너무 아프고 갑자기 그렇게 증상이 조금 빠르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료 때 그때 저 봐주셨던 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잘 봐주셨던 분이었는데, 김일 부원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안경 쓰시고, 그래서 새로운 증상들을 그렇게 설명했더니,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시더라고요. 제 몸에 이렇게 이런 압통점 같은 거를.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게, 섬유근통, 류마티스가 아니고 약간 섬유근통인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섬유근통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되게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터넷으로 류마티스 이렇게 검색하면서, 내가 섬유근통인가 생각을 뭐 해보긴 했었는데, 정말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냥 뭐 섬유근통이겠어? 하곤 했는데 정말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거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약간 멘붕? 나는 그럼 내가 지금 계속 류마티스라고 생각하고 류마티스에서 찾아보고 막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또 이러는 도대체 정말 이거의 끝은 어딘가? 내가 이걸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나? 막 이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병원도 너무 이제 좋았지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바꿨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그때 처음 처방받았던 약이 그 되게 파란색 약인 약간 에트라빌이라고 하는 그런 섬유근통에 처방되는 그런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약이 좀 안 맞았어요. 왜냐면 너무 저를 막 정말 비몽사몽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을 막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서 그게 한 일주일 넘으니까 조금 적응이 돼서 괜찮긴 했는데 저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다시 처방받은 약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섬유근통 뭐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약이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뭐 리리카 뭐 이런 약들 많이 쓰시긴 하는데 이게 잘 받아서 이제 그런 진통이나 그런 고통이 많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약이 안 맞아서 이제 좀 처방받아서 트라이 해봤던 그런 약 중에서 제대로 정말 효과를 봤던 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약을 바꾸다가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 나서 약을 다 끊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덴마크에서 발병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증상들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류마티스가 아니고 이제 섬유근통이라고 진단을 받기까지는 한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 저는 그나마 그래도 뭐 빨리 진단을 받은 편이었고 우선 저의 그 진단 내용은 그렇고 저의 초기 증상들은 이제 관절염과 비슷한 그런 관절과 관절 부종과 관절 압통 그리고 근육통이었고 이제 결국에는 약을 먹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뭐 해로운 약을 먹는데도 몸은 이제 더
더 비몽사몽하고 더 기분만 안 좋고 이제 아픈 건 안 없어지는 것 같아갖고 이제 결국에는 약을 다 끊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섬유근통을 조금 컨트롤하고 지금 많이 나아졌는지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따로 다루겠지만 우선은 이제 저의 그 섬유근통 이제 진단기 이제 진단받기 그런 스토리를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처음 발병하고 나서 2년이 지났고 지금도 사라지지는 않고 그 병을 제가 지금 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초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나름 컨트롤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제가 어떻게 2년 동안 그동안 매니징을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은 또 말을 너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제가 앓고 있는 섬유근통 증상들과 그리고 이제 진단받기까지의 국제적인 그런 여행이 그 비행기를 타야 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말해봤고요. 그럼 저는 나중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저 말고 다른 섬유근통 환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은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다들 섬유근통 환우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상 파자마마였습니다. 뿅.